네, 안녕하세요. 지아빠입니다. 오늘은 연비를 그동안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연비가 그렇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야? 한 번 주행하고 300km, 400km를 탔을 때 얼마가 충전비로 나와? 이런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347.8 현재 347.9 이렇게 탔고요. 충전소까지 가면은 한 360km 정도 탈 것 같아요.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랬을 때 한 360km 정도를 탔을 때 충전비가 얼마 나오는지, 그렇게 하면 그 나온 영수증 가격을 계산하면 리터당 몇 킬로를 달렸는지, 얼마가 나왔는지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연비가 계기판에 8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계기판에 찍히는 연비하고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연비, 이 계기판에 나오는 연비가 믿을만한지, 이제 이런 것도 겸사겸사 같이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름값이 또 2차 상승, 그저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돈 100원 정도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스는 어떻게 올랐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인상 발표가 나고 나서 처음 가는 충전소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마지막 봤을 때 1031원이었거든요. 그때 넣었을 때. 그래서 1031원이었는데, 기름값이 100원 정도 오를 때 가스값은 얼마나 올랐는지도 참 궁금한 대목이고요. 사실 운전자들이 가장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연비도 연비지만, 연비는 숫자잖아요. 내가 직접 계산한 유류비가 몸에 와닿는 체감이 되는 금액인데, 그게 이제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휘발유가 오르는 폭에 비해 LPG는 적게 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번에 이란하고 전쟁에서 LPG 그 생산 시설까지 다 공격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인상폭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제가 LPG 차를 원래 LPG로 생산된 차를 타보기도 하고 LPG로 개조해서 지금 3년째 타보기도 하고 하면서 느낀 점은, 오르긴 오르는데 이렇게 휘발유처럼 100원씩 이렇게 오르지는 않아요. 오르면 10원, 20원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 차이도 좀 부담이 덜한 것 같고, 휘발유로 만약에 탔다면 엄청나게 부담이 컸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LPG로 개발하는,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제 휘발유 차를 LPG 차로 개조를 해서 유류비를 좀 절약하면서 탈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그거를 사람들이 선택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고, LPG 차량은 예전에는 다양하게 많았는데 갈수록 LPG 차량도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LPG 차량 나오던 것들도 단종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더 작아져요. 나는 이 차가 마음에 들고 이 차 LPG로 타고 싶은데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 차를 휘발유로 뽑았다가 LPG로 개조를 해서 타고 다니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새 차를 출고를 해서 LPG로 개조를 한다는 건 조금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차일 때 주는 그 워런티가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그 새 차 무료 워런티 기간에 LPG 개조를 해버리면 얘네들이 AS를 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부담금이 커지고 5년 동안에 그 굉장한 메리트를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워런티가 딱 끝난 차, 아니면 끝나기 바로 전 차, 요즘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12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5년이 막 지난 차나 10년, 12만이 막 지난 차를 사서 LPG로 개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아니면 5년에 10만, 12만이 직전차, 이런 차를 사서
개조하기 전에 공장에 들어가서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꾼 다음에 LPG 개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워런티 끝나기 직전이라서 이 가죽 시트도 해졌다고 그래서 다 교환했고 뭐 새 걸로 다 교환했다고 하더라고요. 부품으로. 그런 식으로 다 교환을 해놓으면 일단은 심적인 부담이 훨씬 덜어지니까, 이제 이런 건 소모품이지만 이런 거 말고도 엔진에 관련된 부품들도 조금만 이상 있으면 들어가서 막 검진해보고, 워런트 기간 중에는 이렇게 해서 수리를 손을 볼 거를 최대한 많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LPG 개조를 해서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LPG 개조를 하면 확실히 유류비가 줄어듭니다. 뭐 연비가 LPG 개조하면 연비가 줄잖아. 그러면 뭐 연비가 가격이 싼 대신 연비가 줄면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타보시면 알아요. 한 달 유류비로 계산을 하면 한 적게는 30%, 많게는 40%까지도 절약을 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7태나 한 달 총 비용으로 20만원 정도를 쓰셨던 분들은 한 14만원이면 넉넉하게 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20만원 정도 월 주유비 쓰시는 분들이라면 차를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걸 계산해보면 내가 이 차를 개조를 하고 한 2년 정도면 평균 다 저기는 뽑을 것 같아요. 개조비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이브를 계속 해가면서 탈 수 있는 거고, 요즘에 기름값 부담이 되니까 기름값 할인 카드 내지는 뭐 기름 할인 받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를, 또 기름값 10원이라도 싸다 가면 그 주유소를 찾아가시잖아요. 자연적으로 이거는 안 찾아가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시고, 뭐 돈이 없으니까 LPG로 개조해서 큰 차를 싸게 타고 싶어서 뭐 그런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이제 그런 시대도 갔고요. 그런 분들은 기름값, 여기가 만약에 100원이 비싸고 조금 더 가면 기름값이 100원이 싼데, 그러면 기름값 싼 데로 안 가고 그냥 가까운데 100원 비싼 데로 가시겠어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같은 차를 타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조 비용은 뭐 차량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를 개조할 때 380만원 줬는데, 요즘은 승용차별로 뭐 한 250만원부터 400만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개조 방식도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개조 기간도 어느 곳은 아침에 일찍 출고를 시키면 공장에 저녁 때 하루에 그냥 기다렸다가 내가 끌고 가서 끌고 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빨리 출고가 되는 곳도 있고, 보통은 이틀 걸리더라고요. 이틀에서 3일. 그래서 내가 맡기고자 하는 곳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출퇴근을 해야 되면 출퇴근할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렌트나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카풀이나 이런 거를 다 계산을 미리 해 놓으신 다음에 차를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가기 힘들다 그러면 개조 업체에서 말을 안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탁송 서비스를 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그냥 말을 하면 거기서 해줘요. 탁송 기사를 보내서 그 기사가 공장으로 가져가서 수리를 하고 고객이 있는 곳까지 또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해주는 업체가 있고, 고객이 말해야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직접 가기가 뭐하다? 그러면 탁송을 좀 불러달라 하시고,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갖다 주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겠다 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선택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검사를 거기서 이제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 검사나 이런 검사에 그냥 걸릴 게 없이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도 개조 끝나고 검사를 지금 3번째인가 만졌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그대로 뭐 띄고 부착할 거 띄고 뭐 이럴 거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검사 받고 그냥 나오면 돼요.
구조 변경이 끝나고 등록증에도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리가 부산 AS가 1년이 되는 데가 있고 2년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초창기에 아무래도 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이 에러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내가 공장에 이 에러를 잡기 위해서 방문할 생각을 하고 계셔야 스트레스가 덜해요. 고치고 왔는데 개조를 하고 나왔는데 에러가 떴다, 며칠 만에 에러가 떴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한두 번 정도는 이 에러를 갖고 잡아가는 과정으로, 길을 들이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AS 기간도 길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저는 무료 AS를 한 번 받았거든요. 한 번 받았고 제가 AS 받은 2달쯤 뒤인가 이 업체가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AS 받을 기회가 없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고장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개조한 업체에서 같이 개조를 하셨던 분들의 고장 그런 후기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불안은 하죠. 그래서 저도 다른 이제 업체에다가 제 개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고 개조 업체를 또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처음에 개조할 때는 경험이 없었고 유튜브나 뭐 이런 데를 다 찾아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물어볼 데도 없었고.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하다 걸린 그 회사가 자기네 홍보하는 회사 영상만 계속 봤어요. 그러니 자기네 회사 좋다고만 할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영상만 보고 여기 잘하는가 보다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사단이 난 거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제가 3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 문제점,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건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점들이 이제 노하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이제 걸을 건 업체는 거르고 이제 이렇게 내 기준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타다 보니까 업체들이 눈에 들어와요. 어디에 무슨 업체, 어디에 무슨 업체, 이 업체는 무슨 시스템으로 하고 여기는 기화기 방식이고 여긴 직분사 방식이고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도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개조업체는 한 2군데 정도로 추려졌고요. 그 중에서 금액이나 AS나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만간 다시 재개조하러 갈 것 같아요. 이미 저는 개조 비용은 한참 전에 이미 뽑았기 때문에 처음 개조하시는 분들보다는 부담이 적고 개조했을 때 또 이점 같은 것도 제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또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업체가 지금 업체는 저한테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망한 업체고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소개를 못 드리는데 다음에 개조하는 업체가 타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소개를 여러분께 또 해드릴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충전하러 들어왔는데요. 충전을 마치고 연비가 유리비가 얼마나 나는지 보겠습니다. 잠깐 주유 충전한 동안 영상을 끊고요. 이따가 올게요. 네, 지금 주유를 마쳤는데요. 들어온 김에 세차를 좀 하고 가려고, 귀차니즘 때문에 저는 손 세차를 못해요. 그래서 자동 세차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주유를 했는데 다행히 단가는 1031원으로 오르지 않았네요. 45리터가 들어갔고 총 4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366km를 탔거든요. 아이고 시끄러워야. 366km에 8.9km 연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은 계산기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영상에 추가해서 얼마가 나왔는지 연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